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토론 진행을 담당하게 된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이준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여러분께 제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계상으로는 오늘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만 1시간 반 정도가 흘렀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형태의 행사든 간에 1시간 반 이상 지속이 되면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피로를 느끼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번 토론을 최대한 간결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간단하지만 무게 있는 토론으로 이끌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두 개의 발제를 저희가 들었고요. 제가 이 세 개의 세션을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결국은 그 스포츠 산업 그리고 스포츠 시장의 관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오늘 주로 발표를 해주신 두 개의 업체라고 할 수 있는 그 한국신체정보 그리고 보이스캐디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자 및 제공자의 관점에서 많은 좋은 업적과 사례들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그 기조 발표부터 시작을 해서 키노트부터 들으면서 제가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중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결국 스포츠 시장과 산업은 다른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 부분보다 소비자들의 경험적인 가치, 감성적인 가치, 이러한 것들이 어찌 보면 이 시장의 확장과 시장의 그 발전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약 40여 년 전에 게재됐던 이 쾌락적 가치라는 주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실용적 가치에 집중한 경제활동 내지는 소비활동을 주로 초점을 맞추던 패러다임을 경험적 가치와 감각적인 감성적 가치로 확장시켜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헐시만과 홀브룩의 그 논문을 좀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됐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스포츠 시장과 스포츠 산업은 김기환 교수님께서 키노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여 그리고 관람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또 다른 스포츠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소비 형태들을 통해서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고 발전되고 지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스포츠 소비자들이 기대하고 향유하고 있는 스포츠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마케팅의 시대를 총 4가지 정도의 시대로 구분을 할 때 1920년대까지는 제품 중심의 마케팅 시대라고 일컬어졌었습니다. 그 요지는 결국 우수한 제품을 제공을 하면 경쟁자들보다 앞설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형성이 되었던 시기고요. 그 이후부터 1950년대까지는 세일즈 중심의 시대다라고 학자들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일즈 중심의 시대에는 내가 제공하고 판매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얼마나 잘 홍보하고 소비자들을 설득하느냐가 결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판가름짓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마케팅의 시대가 그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그리고 오늘 그 3번의 발표를 통해서 수도 없이 강조되었던 소비자들의 니즈와 원칙, 필요와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최근에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990년대 이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대는 단순한 과거의 전통적인 의미의 마케팅 시대를 뛰어넘어서 가치 기반의 마케팅 시대다. 즉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최대화시켜서 제공을 했을 때 시장이 성장할 수 있고 더욱더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소비자들의
이 필요와 요구의 중요성이 과거에 비해서 더욱더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그 키노트 발표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신체정보 그리고 보이스캐디의 두 대표님이 해주신 발표해주신 내용들, 전해주신 내용들은 이 유형의 제품과 그리고 무형성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결합된 이러한 어찌 보면 융합된 형태의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상품과 서비스가 이 소비자들의 경험의 확장을 통해서 큰 만족과 그들에게 큰 가치를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재미나고 새로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일단 우선 김기한 교수님 그리고 정재훈 대표님 그리고 김준호 대표님께 제가 그 질문을 하나씩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키노트 발표를 통해서 스포츠 산업의 정책의 확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현재의 다양한 사례들과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김기한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김기한 교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방향성으로 잡고 있던 스포츠 산업 정책에 대한 기조들 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다양한 기술적 변화라던가 이런 거시경제적인 관점에서 거시적 관점에서의 환경 변화를 감안했을 때 한 번쯤은 우리가 재고하고 이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분야나 부문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질문 쉬운 질문은 아니고요. 또 제가 제 발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딱 정답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되면 딱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솔루션이 나오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은 뭐냐면 저희 나라에서 그 스포츠 산업 정책이 생활체육이라든지 학교체육이라든지 그런 정책보다는 훨씬 더 뒤늦게 이제 후발주자로 생긴 이제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게 10여 년 전, 15년 전 정도부터 이제 생겼는데 그 시작부터 사실은 그 아이디어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이키와 같은 아디다스와 같은 그런 글로벌 스포츠 기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코 나쁘지 않고 그런 스포츠 기업들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은 중기부에서도 이제 중소기업들을 그 투자를 해서 또 유니콘 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하는 성장 프로그램들이 다 있고 한데 그거랑 똑같은 버전인데 단지 소재가 스포츠인 걸 여기서 똑같이 하는 게 과연 이제 우리 스포츠라는 특수성을 잘 고려한 이제 정책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파트도 가져가지만 그보다 더 이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기부에서도 결국은 이제 기업을 더 많이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뭐 고용을 창출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그런 기업들을 만들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는데 단순히 그걸 넘어서 저희는 본질적으로 스포츠 산업이 참여와 관람이라고 하면 그 참여와 관람을 통해서 발생하는 그 거래 총량을 늘릴 수 있는데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기업을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그 기업을 지원해서 그 기업이 성장함으로써 얼마만큼의 이제 참여와 관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면밀히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더 좋은 기업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공공의 정책이니까요. 이게 사실은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을 하면서 성장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고 사실은 이제 일종의 인큐베이팅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그럴 때는 조금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공공에서 지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거고요. 공공의 정책이 들어간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민간에서 들어오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공공에서 지원해 줬을 때 인프라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플랫폼 그랬을 때 국민들이 스포츠 참여와 또 관람을 하는데 양적으로 질적으로 훨씬 개선될 수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공공의 정책으로서는 더 적절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제가 이제 팀과 관람 스포츠 쪽에서 팀과 리그와 토너먼트 이야기를 했는데 꼭 엘리트 스포츠와 또 프로 스포츠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성인이 된 운동 선수들이 실제로 이제 하는 시합들, 동호인 레벨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파생하는 이제 산업의 규모가 굉장히 큰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파트는 뭐 이제 스포츠 산업의 정책에서 이렇게 고려를 하지는 않고 오로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회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을지 갇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정책이 뭐 결코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또 스포츠 산업 정책을 연도별로 또 예산액을 보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 파트들 증가하고 또 과거에 하지 않던 진짜 공공에서 해줄 법한 민간에서는 하지 않을 법한 그런 정책들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한국신체정보의 정재훈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 리얼PT 오늘 정보를 제공해 주셨던 리얼PT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 기반의 운동 처방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2020년도에 시작됐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 비대면 트레이닝 서비스나 비대면 피트니스 서비스 시장 자체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일시적으로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당시에 굉장히 크게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미국의 그 유니콘 기업으로서의 미러라는 비대면 트레이닝 서비스 디바이스와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했던 기업이 룰루레몬이라는 의류 브랜드에 매각이 되면서 엄청나게 큰 기대를 모았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와서는 미러와 관련된 사업은 그 룰루레몬이라는 기업에서 사실상 과거에 기대했던 것만큼의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어찌 보면 약간 그 차순위로 밀려나 있는 상황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을 때 이 미러 서비스가 그렇게 큰 기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큰 성장과 성공을 거두지 못한 이유가 팬데믹 이후에 결국 이 트레이닝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면 서비스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리얼PT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비대면 전형적인 비대면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건강관리 운동 처방 서비스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아마도 그 정재훈 대표님께서도 이러한 이 비대면의 속성 그리고 이 운동 처방 내지는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관련된 대면 관점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하시고 계실 거라는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리얼PT를 그 서비스를 운영하시고 향후 계획 중에 이 소비자들 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아이디어라던가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에 먼저 조금 속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하는 것도 중요했었는데 그런 운동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가정에서 운동복 광고도 해서 그 집에서 이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붙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다른 그 나머지 운동을 안 하는 시간에는 다른 광고도 출력되게 하고 하는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거기는 이제 운동 기업보다는 룰루레몬으로 인수가 되면서 이제 여기는 광고 기업이구나라고 저는 받아들였었는데 이게 이제 또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서 그 집에서 운동을 하는 수요들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원래 이 기술들을 2017년에 제가 삼성전자에 있을 때 개발을 해놨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출시를 안 한 것이 재미가 없어서 안 했습니다. 재미가 없어서 안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이용을 하게 하려고 했더니 우리나라 평균 건강관리 비용을 지출하는 국민 평균이 46,000원 정도, 44,000원에서 46,000원 정도가 되는데 시스템적으로 이제 서버 비용이라든지 이것들이 저희가 이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한 10만 명 가입자가 있어도 월 한 12, 3만 원 정도 받아야지 이제 사업이 유지가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B2C 사업을 먼저 처음에 준비를 하다가 B2B로 과감하게 전환을 했고, B2B에서도 이제 피트니스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일반 퍼스널 트레이닝을 대체할 수 있는, 아니면 퍼스널 트레이너가 하는 역할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고령자들을 서비스를 하면서 아픈 분들이 절실하고 참여도가 높구나. 그래서 정부 정책도 이제 사전 예방 시스템도 갖춰야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만성 질환자나 이런 그런 관리 프로그램들이 많이 요구가 되면서, 그 배경에 이제 시대적인 흐름을 조금 타보려고 했던 것도 있고요. 향후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하는 일을 따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다음 단계의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거나 다른 것들과 연동을 해서, 지금 정부에서 마이데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런 데이터에 블록체인 기술을 넣어서 데이터에 꼬리표를 달고, 이것들이 이제 거래가 되게 하거나 그거를 추적을 하면서 코인을 발행을 할 수 있는 이더리움을 붙이거나 하는 산업들로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사람의 감성을 쫓아갈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는, 그거는 아직까지도 저는 퀘스천이고 저희가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는 지금 질문 중에 조금 제가 생각할 땐 모순인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 인간의 감성을 과연 저희가 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저희는 못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면서 하려고는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을 다시 한번 제가 풀어서 한번 설명드리면,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건강관리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다들 하고 있었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요거를 디지털로 조금만 바꾸면은 좋겠어 라고 해서 제가 바꾸고 났더니 상호작용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마다 디지털을 받아들이는 수준 차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양극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양극화가 발생이 됐을 때는, 그 다음에는 제가 항상, 저도 이제 체육 전공자이기 때문에 건강운동 관리사들이 다시 한번 투입이 돼서 더 세분화되고 더 디테일한 이제 이런 오프라인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게 되고, 그때 또 저 같은 사람들이 또 나타나서 온라인으로 또 바꾸게 되고, 그 과정에서 플랫폼만 뒤에서 준비만 돼 있으면 데이터를 잘 수집할 수 있는 그거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 저는 디지털이 끝까지 갈 수 있다, 휴먼 터치를 막아낼 수 있다라고는 노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서비스를 하면서 많고요. 그게 저희가 지금 280만 명 정도, 228만 명 정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평균 연령이 이제 60대가 지금 한 45%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고령자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저는 지금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점점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젊은 사람한테는 해당이 되겠지만 이거 받아들이는 수준 차이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하고 하드웨어도 개발을 하지만 각 영역별로 운영 방안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그런 상호작용의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디지털 완도 2.0 프로젝트라는 거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고령자들이 1.5로 분류가 되면 처음에는 단체 그룹 운동 GX나 이런 키오스크만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3개월 졸업을 하면 1.6으로 졸업시키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깔아주고, 그 다음에 1.8이 되면은 스마트 밴드도 채워주고 해서 2.0으로 만들어가는 건강과 그런 디지털 역량 강화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사실은 상호작용까지는 그런 질문을 받기에는 저희가 너무 미흡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이런 테스트베드나 시범 사업들의 기회를 제공을 받으면 저희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정재훈 대표님 진심 어린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 서비스를 이끌어 가시는 대표님으로서 지금까지 겪어오셨던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민들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잘 담아서 솔직하게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은 보이스캐디의 김준호 대표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발표해주신 보이스캐디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과 서비스 상품들을 보면 최초 단순 그 골프 거리 측정기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시뮬레이터까지 도달한 그런 굉장히 복합적인 형태의 골프라는 이 스포츠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비자들이 필요하고 요구할 수 있는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채워주기 위한 이 제품과 서비스의 확장을 보여주는 굉장히 재미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토론 준비를 하면서 챗 GPT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예. 보이스캐디라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시장 내 경쟁자들과의 차별화되는 지점이 무엇이 있냐라고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차마 뭐 디테일한 말씀을 여러분께 다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생각보다 다른 전통적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던 뭐 부시넬이라던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기술적인 우수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챗 GPT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보고 제 주변에도 사실 보이스캐디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입소문이나 단순히 그냥 디자인의 이슈가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의견들이 축적이 되어서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큰 업적을 내고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 오늘 그 주로 설명해 주셨던 거리 측정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다양한 이런 뷰파인더, 그러니까 레이저 기반의 이런 거리 측정기, GPS 기반의 거리 측정기, 심지어는 이제 오토핀이라는 서비스까지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면서 아마도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다양한 이 골퍼들, 그 소비자들의 이 필요와 요구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 골프 거리 측정기를 선도하고 계신 기업의 대표님으로서 이 골퍼들의 어떠한 요구와 필요가 있는지를 알기 위한 그 기업 차원의 노력이나 전략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챗 GPT까지 부르셔서 저희를 칭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던 이제 그 소비자의 경험 이야기인데요. 그 저희가 결국은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그 어떤 고민들, 저희의 니즈나 원치를 저희 스스로 어느 정도 깨우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가장 초보적인 일로는 일단 회사에 가능한 많은 인원이 골프를 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이제 개발단에 있는 분들,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래도 골프를 치는 게 조금 있지만 한 5년, 7년 전만 해도 보통 뭐 개발자들이 골프를 친다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회사에서 그 개발자들한테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회사 내 이제 외부에서 프로를 초대를 해서 내부에서 흔히 말해서 보이스캐디 아카데미라는 거를 내부에 그 내부 골프 아카데미를 엽니다. 열어서 한 기에 적을 때는 한 4명, 많을 때 8명 정도를 한 2달 정도 골프를 가르치면서 골프 입문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 스스로, 기획자 스스로가 이제 골프에 대한 관심을 갖고 경험을 갖게 해서 좀 더 살아있는 그런 그 골퍼들의 니즈 원치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런 기반을 하고 당연히 그 이외의 것들은 저희가 주변에 골프에 관련된 많은 분들과 그런 전문가 그룹을 통한 간담회라든지 다양한 경로로 찾아내고 있고 최근에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정보들을 다양한 디지털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올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접근성이 좋아져서 그 사용자들이 올린 많은 후기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피드백들을 저희가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소비자 경험의 그 가장 끝에 있는 부분이 AS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인 이제 고객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고객들의 목소리를 직접 저희가 듣게 되고 그 거기서 나온 어떤 문제점들, 불만들, 개선점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내부 데이터화하면서
다음 제품, 다음 어떤 그런 라인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지금부터는 마이크를 플로어로 넘겨서 혹시 오늘 행사에 참여하신 참석자분들 중에 기조 발표와 두 개의 발표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과 답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청중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이스캐디 김준호 이사께 여쭙겠는데요. 이게 그 스마트워치가 요즘에 많이 유행인데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야만 뭐 거리 측정이나 이런 거 받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데이터 수집하는데 조금 저해가 되지 않을까. 차라리 그냥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하는 쪽에 데이터를 좀 집중해서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보이스캐디 VC 쓰고 있는데 이게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또 가끔가다 안 잡힐 때도 많고 그래서 좀 번거롭긴 해요. 그래서 꼭 스마트워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죄송하지만 스마트워치는 뭐 그냥 디바이스 정도로 남기고 그냥 휴대폰 자체에다가 앱을 깔든지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맞는지 어떤 게 장기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가 스마트폰이 시장에 나온 뭐 아이폰 2007년부터 고민했던 그런 내용들이 되는데요. 스마트폰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스마트폰으로도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오늘 발표는 안 했지만 더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은 골프를 칠 때 스마트폰을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골프 치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 뭐 골프 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스마트폰을 내가 주머니에 넣는다든지 들고 다니면서 뭐 샷을 하고 그 다음에 이동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편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특히 시계 같은 웨어러블을 설계할 때 가장 고민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사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골프를 칠 때 골프를 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최소한의 방해를 할 것인가. 예. 거기에 많이 방점을 두거든요. 가장 내가 이 정보를 취득하는데 가장 적은 시간 안에 정보를 취득해야 된다. 왜냐하면 뭐 시계를 뭐 5초 동안 보고 있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UX 설계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스마트폰은 그렇게 해주기가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할 수 있는 일과 와치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영역이 다르다. 영역이 다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와치가 아까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이그젬플 중에 하나 와치가 이제 저의 어떤 라운딩 데이터를 위치까지 포함해서 비거리를 포함해서 굉장히 상세한 정보들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때 내 스윙의 템포는 어땠다든지까지도 스윙 궤적까지도 볼 수 있지만 저희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그건 저장을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상세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데 그 스마트폰은 그런 상세한 정보는 저장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좀 더 고도화된 그런 서비스를 하려면 고도화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와치 형태가 훨씬 더 적합한 형태고 다만 스마트폰도 스마트워치가 할 수 없는 또 다양한 서비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 라운딩을 할 때는 시계에 좀 더 의존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골프가 끝난 뒤에 확장되는 서비스들 내가 데이터를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골프 이외에 뭐 골프 치고 난다는 맛집을 가고 싶어 이런다면은 그 정보는 시계에서보다는 스마트폰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골프장 밖으로 나가서의 그런 어떤 경험들은 저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공하는 걸로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절대로 이제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보완지에 가깝고요. 그래서 스마트워치의 어떤 사용성에 있어서 훨씬 뛰어난 사용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마 이게 대체되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첫 번째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키노트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공공재로서의 그런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리얼 PT 그리고 야외에서의 더욱더 즐겁고 행복한 스포츠 참여에 기여를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보이스캐디
두 업체의 발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우리 다음 발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